시작할게요. 자, 이제 2달 동안 여러분들하고 한국사 기본 강의를 할 김영호고요.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강의를 반복해서 보신 분들은 오리엔테이션만 외우더라고 익숙하실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공부하는 방법 다 잡는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딱 오리엔테이션의 첫 번째가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 되려면 5과목을 봐야 되잖아요. 그쵸? 뭐 보지? 행정지? 네. 그러면 국어,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2개는 행정학하고 행정법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직렬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국어, 영어, 한국사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영어니까 영어에 이제 빗대어서 한국사 공부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는 겁니다. 영어. 암기 과목이 아니야. 암기 과목인 것 같아? 영어, 암기 과목이 아니야. 어느 정도 암기 과목인 것 같아요? 네. 처음 오신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앞에 안 앉았네요. 2번째지. 네. 2번째. 처음? 자, 영어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 뒤에, 영어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이제 요 3분한테 빼기 그러니까 4분한테 물어볼게요. 영어 암기 과목, 아니, 한국사 암기예요, 아니에요? 완전히 암기예요? 짠 거 같잖아요. 한국사 암기예요, 아니에요? 암기? 한국사. 한국사. 됐지? 여러분, 학생들한테 똑같이 물어봐도 2달에 한 번씩 똑같이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영어는 암기 과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대. 근데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래. 자, 그러면 영어는 방금 전에 했으니까 단어 외운다고 했잖아요. 자, 한국사 뭐 외워요? 야, 내가 지금까지 물어본 학생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좋아. 한국사 뭐 외워요? 그래요? 한국사 뭐 외워요? 전체적으로. 자, 이제 다 합쳐봐. 한국사 뭐 외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공무원 합격하러 오셨죠? 그런데 공무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는 암기 과목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뭘 외워야 되는지 알아요. 단어. 근데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라고 하면서 뭘 외워야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 첫 번째 공무원 공부에 입문하신 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야, 문제집이 일이 두꺼워요. 그 다음에 얘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살 때 봤죠? 그 다음에 필기노트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딱 열어보는데 와우, 너무 내용이 많아. 그래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한국사 공부를 두려워합니다. 자, 이제 제가 암기 과목인 한국사를 뭘 암기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뭐 외워야 돼?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우면 되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암기하면 돼요. 그러면 역으로 시험을 누가 내는지 그 사람이 평소에 강조하는 것만 딱 알면 그것만 암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시험을 누가 낼까요? 공무원 한국사. 출제위원. 네, 교수. 3번째. 누가 낼까요? 이제 답을 말씀드리죠. 교수가 냅니다. 근데 교수가 내는 건 알겠는데 전국 4대나 교대 교수들이 가서 내는데 그럼 그 교수들이 저도 이제 공무원 문제를 의뢰받아서 낼 때는 그냥 머릿속에 나오지 않아요. 뭔가 보고 내야 되잖아요. 우린 그것만 외우면 돼. 공무원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들이 갖고 들어가는 거. 그것만 암기하면 되는 거야. 뭘 갖고 들어갈까요? 기출문제? 3번째. 뭐 갖고 들어갈까요? 야, 그걸 잘하는데 이제 그것만 암기하면 돼. 자, 4번째. 뭐 갖고 들어가죠?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이 뭐라고 해요? 수능이라고 하죠. 여러분, 수능날 해외 토픽에 나오잖아요. 수능날 뭐도 안 떠. 듣기평가 시간엔 비행기도 안 떠요. 그런 나라가 어딨어. 야, 비행기 뜨면 시끄럽다고 비행기도 안 뜨는 나라예요. 왜 수능이 가장 공정해야 돼요? 전 국민이 대부분 한 번씩은 다 보는 거고.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잖아. 그런데 인원수가 되게 많아서 공정한 시험이 됐잖아요. 근데 수능 시험을 거의 능가하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공정한 시험, 공정함을 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갑니다. 근데 역으로 추적해 봤더니 딱 들어가면 뭐가 제공돼? 책이 제공됩니다. 그게 뭘까요? 고등학교 교과서. 개정판 다 있어요. 2009년 개정판도 있고 2015년 개정판도 있고 그게 다 꽂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뭘 더해서 한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사료 검색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그걸 기준으로 냅니다. 인터넷을 찾을 수 있지만 교수님들이 잘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뭘 남겨야 되니까?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오류가 나면 근거를 남겨야 돼요. 제가 이 문제집에, 이 두꺼운 문제집에 문제를 딱 하나 실어놨어요. 그 문제를 오늘 풀 건데 문제의 출제 방향을 위해서 풀 거예요. 그것처럼 한국사는 딱 문제 나오는 것만 암기하면 됩니다. 제가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뭘 집어넣느냐가 아니라 뭘 빼느냐예요.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문제집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어떤 욕심이 있었냐? 세상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집어넣겠다. 이 책 한 권이면 완벽하게 만들겠다. 7급, 그때는 고시도 있었으니까 고시, 9급에 경찰, 소방 다 녹여서 내겠다라고 해서 문제집을 만들었어요. 왜?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때려 넣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뭘까? 아이들이 못 외워? 암기를 못하지. 야, 나도 제대로 암기 못하겠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외워요? 특히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중학교 때 한국사를 마지막으로 공부했거나 고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이 그걸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했어? 다 드러냈어요. 다 드러내서 제가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추렸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쉽게 나오면 100점. 하나도 안 가르친 거 없습니다. 근데 교수들이 난 요번에 비틀어야겠어 해서 막 어렵게 검색하면 어떤 거 합격에 가능할 정도로 딱 컷에 걸릴 정도로 이제 뭐 했어요? 강의를 하죠. 물론 뒤에 빠지는 문제, 선생님 7급이나 나는 어려운 걸 풀고 싶어요 하는 건 언제 녹여내? 네, 단과나 아니면 문제풀이에서 다 해요. 문제풀이에서 안 달아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한 7년 동안 나왔던 거 7급, 국가직, 지방직, 지금도 없어졌는데 9급에 소방경찰까지 다 풀어요. 그걸 다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딱 하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뭐 조심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하시면 됩니까?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예,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딱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어떤 거? 어떤 거? 원장님 와가지고 조는 학생 등을 때리는 바람에 제가 모르겠어요. 백지가 되어버렸네요. 촬영하고 있는데 원장님 난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야, 뭐라고 했는지도 잊어먹었다. 에이, 베러버렸다. 이거 촬영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쓸 건데. 놀랬어? 네. 깨우면 되는데 너무 곤이자길래 안 깨웠어요. 잘했어.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제가 추려서 할 거니까 여러분 이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암기하는데 이제 두 번째 암기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암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제가 암기할 때 첫 번째가 이렇게 해요. 이해를 해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해가 뭐예요? 라고 하면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한국사를 이해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제가 요 문장을 하나 줄 거예요. 오늘 배울 문장인데 이게 해석이 되면 이해를 한 거예요. 저 세 번째, 네 번째 학생한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야, 이렇게 딱 끊었는데 앞줄 네 번째까지는 다 듣던 애들이야. 니네 둘만 아니야. 이 친구들 들었던 학생 같아. 자, 이거. BC 2세기경 진안교체기에 연나라 지방에서 위만이 들어와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조선을 세웠다라는 문장입니다. 이거는 문제에 나왔던 문장이고요. 이게 해석이 돼야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글자를 모르는 문맹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 문맹률이라고 해서 문장을 뭐 하는 거? 해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실질 문맹률은 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해석돼요? 해석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하죠. 기원전 몇 세기경? 2세기경. 기원전 2세기경, BC 2세기경이야. 그럼 선생님 저게 몇 년 전이에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올해가 몇 년이죠? 2021년이에요. 2021년. 뭐 한지 2021년이야? 예,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서기라고 하죠. 예, 서기는 뭐의 준말이냐? 서력기원, 서양 달력의 기준점에서 2021년이다라는 거야. 그럼 서양 달력의 기준점이 뭐야? 예수님 태어나네. 왜냐하면 서구 사회의 기반은
크리스트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기준으로 21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원 후라고 하고 영어로 AD라고 하죠. 안노 도미네라고 해서 AD라고 하고요. 이 전을 before Christ라고 해서 BC라고 합니다. 기원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원 전 2세기는 1세기가 1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 한 2200년 전이다라고 한 거예요. 해석됐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원 전 2세기라고 하면 2200년쯤이구나 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진한교체기예요. 선생님 진한교체기가 뭐예요? 중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요동반도, 산둥반도 있고 만리장성이 쫙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국인데 중국 메인 왕조가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바뀐 거야. 중국 기록에 따르면 최초의 나라가 한나라, 그 다음에가 상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춘추전국 시대 그걸 통일한 게 진시황의 진나라. 진시황은 아시죠? 그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에서 유방이 세운 한나라로 바뀔 때를 진한교체기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여러분 이 문장을 주고요. 공무원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이게 O냐 X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해주고 이해가 가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진한교체기를 다른 거로 바꿨어. 수당교체기. 그럼 마저 틀려? 이 문장은 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장 암기를 하려면 이게 뭐여야 돼? 해석, 이해가 가야 된다고. 오케이? 진한교체기에 연나라 지방. 여기까지 하면 애들이 그냥 따라와. 근데 그 다음 연나라 지방에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학생들이. 여러분 연나라 지방이 어딜까요?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를 기준으로 이 중국 본토 관내라고 해서 만리장성 이남을 개념적으로 9개로 나눴어요. 대부분 9개로 나누면 우리나라랑 국경이 붙어있는 지방. 여기를 무슨 지방이라고 그래? 연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있어? 제나라, 이제 초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연나라 지방이니까 해석을 하면 메인 왕조는 진에서 한으로 바뀌었는데 지방정부는 어디다? 연나라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나라랑 붙었던, 한반도랑 붙었던 연나라 지방에서 어떤 사람? 위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왔구나. 위만은 이름이야. 위만이 들어와. 고조선의 준왕? 이때는 고조선이 준왕이었구나. 고조선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배울 거고요.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조선을 세웠다. 요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문장을 읽었을 때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설명을 하고 나면 뭐가 돼야 돼? 이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2200년 전에 중국 왕조는 진한, 메인 왕조는 진한이었고 우리랑 붙은 연나라 지방에서 누가 들어와? 위만이라는 사람이 들어왔구나. 여기 고조선의 지배자는 준왕이었는데 준왕이 물려나갔구나 라고 한 거야. 자, 한 바퀴 이상 도우신 분들, 배워보신 분들. 그 다음에 준왕은 남으로 내려가서 뭐 됐어? 사만의 왕이 되었다. 한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기억이 떠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나하나 지도를 그리고 끊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문장이 뭐가 돼야 돼? 해석이 돼야 돼. 배우기 전까지는 저게 뭐래? 이렇게 했다가 배우고 나서는 2200년 전에 지도를 그려주고 이렇게 왔구나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뭐가 돼야 돼요? 해석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해예요. 만약에 수업을 들었는데 첫 번째, 한 바퀴째는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바퀴 돌 때 첫 번째 바퀴에서 이게 50% 이하로 이해가 된다. 나는 문장을 들으면 둘 중에 하나도 이해가 잘 안 돼. 라고 하면 쫓아오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개인적 차이가 있어서 그래. 어떤 거?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는 중학교 때, 체육한, 그러니까 체중 최고 나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역사를 배워본 적이 없어. 가장 많이 본 게 뭐야?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 원효대에서 해골물 먹은 것밖에 몰라요. 나머지는 몰라. 이순신도 잘 모르는 학생이냐.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레벨 딱 사이에 수업을 딱 해대면 학생들이 암기할 수 있어 없어? 이해를 못해. 그러면 오셔야 돼요. 그럼 제가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같이 뭐 중학생 EBX나 아니면 초등학교 역사책이나 이런 걸 소개시켜서 읽고 들어오라고 설명을 드려요. 오케이? 예? 이게 70% 이상 첫 번째 바퀴에서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된 거야. 그럼 두 번째, 이해가 갔어? 그럼 뭐 해야 돼? 암기해야 돼. 스토리는 당연한 거야. 스토리는 왜? 역사가 흐름이니까 드라마 이야기하듯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스토리야.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미지는 어떤 거냐? 점심시간에 나가요. 4시간 수업을 끝나고 그 시간에 머릿속에 구조화 시켜야 될 걸 딱 제가 띄워줍니다. 오늘은 이미지가 3개 나갈 건데 이런 게 나갈 거예요. 오늘 배우는 표로 구석기, 청동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 다음에 시기부터 해서 뭐까지? 유적, 유물까지 저 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울 건 고조선. 건국부터 해서 고조선 사회까지 7개 이미지. 그 다음에 부고옥동진 여러 국가 배우는 거.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여러 국가 배우는 것까지 이미지가 나갈 거야. 그럼 그 이미지에 딱 맞춰서 뭐 하면 돼? 집어넣을 수 있으시면 돼요. 자, 연습이 됐나 한번 볼까? 자, 누구를 시킬까? 연습.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자, 청동기의 도구. 뭐 있어?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파용도인 거 있다. 그리고 생활도구는 석기와 목기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보셔서 어느 표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그거니까 다음 중 청동기 유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걸 암기해야 되잖아. 그렇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를 잘라서 드릴 겁니다. 오늘은 첫 줄아 3개밖에 안 돼요. 다음 주는 좀 많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걸 반복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네, 집에서. 스스로 반복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원래는 단과를 깔아서 했는데 이게 옛날엔 필수 3과목에 선택 2과목이었잖아요. 예, 선택 과목은 조정 점수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직렬마다 선택 과목, 그러니까 그 선택 과목이 다 달라서 고정이 돼 있는 거잖아. 그 점수가 또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이 단과 수업은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예,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 그렸지? 그럼 제가 이제 책을 만들어 놓은 빈칸으로 넣어보고 문장 OX에서 쭉 해서 단과를 구성할 건데 이건 1년에 한 번 필요한 학생들만 들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네 이거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복이 됐어요. 대부분 기본 강의는 3바퀴 이상 도르시라고 해요. 이게 딱 고정이야. 정말 잘하는 애들 한 바퀴. 나 지금까지 한 바퀴 돌고 나가는 애는 한 2명 본 것 같아요. 네, 둘 다 사라졌어요. 합격을 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둘 다 안 됐어요. 전공한 애도 대부분 한 2바퀴씩은 들어요. 잘 알아도 구조를 보려고 2바퀴씩은 듭니다. 기본이 3바퀴예요. 근데 첫 번째 바퀴는 절대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그냥 이해가 간다 안 간다. 그리고 그날 가서 복습, 주말에 복습, 들어오기 전에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많이 갔으면 되는 거고 이게 암기라는 게 휘발성이 있어요. 계속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하시면 되고 두 번째 바퀴나 세 번째 바퀴에 이미지 딱 띄워놓고 독하게 외우시는 거예요. 정말 완벽하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요. 여기 들어와서 제가 이 학원에 오기 전에 몇 개월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국사가 너무 어렵어요. 이과돌이야. 이과에. 그런데 제가 딱 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정말 믿고 그때부터 이제 반복을 하는데 3번 하라고 했잖아요. 그 친구는 아주 지나치게 많이 반복을 했죠. 제 강의를 틀어놓고 뭐 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듣고 자면서도 듣고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뭐가 두려웠냐면 제가 농담을 해요. 제가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 레파토리에 똑같이 합니다. 근데 농담이 좀 각색이 될 때가 있잖아요. 야, 초등학교 2학년 때야. 이랬는데 촬영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턴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했더니 표정이 그 정도에 암기하더라고요. 붙었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암기가 되면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거야. 그 확인은 뭘로 해? 기출문제로 합니다. 점심에 문제가 제공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점심에 문제 푸는 거는 그냥 가볍게 풀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 보시고 이해 안 간 거는 저한테 내려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풀이 할 때는 자 어느 정도 암기라면 학생들이 자꾸만 문제집을 사가지고 확인하고 싶은가 봐. 확인하고 싶은데 그거는 좀 덜 하셔도 돼요. 시험을 딱 앞두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려면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거? 기출문제 푸셔. 기출문제만 푸시면 돼요. 제 책에는 실어놨지만 자 이제 물어볼게요. 백제의 두 번째 왕 누구예요? 몰라요. 백제의 6번째 왕 몰라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책에는 실어놨어요. 아마 다루왕하고 구수왕 이렇게 나오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나오면요 전국 애들 다 틀려요. 역덕 아니면 다 틀린단 말이에요. 역사 덕후들 아니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역사학자 할 게 아니라 공무원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풀면 돼? 기출문제만 풀면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기출문제를 여기서 1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풀어요. 그래서 나오잖아? 그럼 뭘 외워? 답을 외워요. 딱 보자마자 4번. 2번.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딱 들어가면 뭐 합니까? 기출 응용 문제라는 걸 풉니다.
기출문제를 똑같이 해서 선택지를 바꿔서 낸단 말이야. 이거는 전국 어디서도 못 풀어요. 왜? 제가 출간을 안 하니까. 예, 여기서만 풀 수 있는 문제로 제가 손수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바꿔놓습니다. 그럼 이 문제 풀 수 있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제 11월이나 좀 늦게 암기 들어간 사람들은 1월부터 해가지고 이 과정을 딱 뭐에 겪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점수가 쫙 올라가면 됩니다. 저번 주에 학생 하나 찾아왔는데 그 친구는 공부한 게 짧았는데 정말 점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딱 1월 달에 와가지고 선생님 저 50점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해줘? 하서 그냥 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땅 시험에서 찍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출문제 그러니까 모의고사 아무리 잘 봐도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우리 뭐만 잘 보면 돼? 1년에 시험 2번만 잘 보면 됩니다. 국가직, 지방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딱 요거. 오케이? 요 전까지는 불안해 하시지도 말고 날라가도 반복적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되니까 뭐 하면 돼? 이해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업 구성은 어떻게 됐냐? 2달 동안 이걸 나갈 거예요. 2달 동안 나가는데 촬영 때문에 6시간 곱하기 요번엔 9주차 났더라고요. 촬영이라서 일부러 딱 맞춰놨어요. 9주로 해가지고 요 과정을 나갈 거예요. 전근대사 6시간씩 9주. 오케이? 네? 그럼 첫 주에는 뭐 하냐? 요거 하는 거예요. 구석기, 청동기, 철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 다음에 여러 국가. 두 번째 주에는 뭐 할 거냐? 두 번째 주가 좀 달려요. 예? 고구려 백제신라, 통일신라 발해. 한 1000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가 고려. 네 번째 주가 조선 전기. 다섯 번째 주가 조선 후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5주 동안 뭐 합니까? 여기 있는 정치에 관한 것만 할 거야. 왕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대부분 외우는 거죠. 정치사를 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요 시기에 뭐 할 거야? 경제사를 할 거야. 이게 6주차야. 6주차. 경제사. 제가 원래 처음 할 때는 한 시기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한 번에 다 때려 넣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 주에, 둘째 주에, 셋째 주까지 하고 포기해. 그러니까 막 신라는 완전 열심히 해요. 근데 조선은 몰라. 그래서 제가 다 덜어내고 이렇게 분류사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6주째는 경제사, 그 다음에 7주째는 사회사, 그리고 8주째는 뭐야? 문화사예요. 문화사 내용이 좀 많아서 9주까지 해서 문화사를 딱 나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1부터 5, 6, 7, 8 이렇게 나갈 거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5주 동안은 늦지도 말고 빠지지도 마세요. 처음에 이 5주 걸 정치사를 잘 안 해놓으면 나머지 듣기가 싫어져요. 오케이? 됐습니까? 이렇게 나갈 거고.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나가요? 근현대사는 문제가 한 7문제 정도 나옵니다.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한 5문제로 시작했는데 6, 7, 요즘에는 이제 섞여서 8문제 같이 나오고 하는데 요거는 뭐합니까? 수요일 날 특강으로 깔아서 하는 거예요. 원래는 기본 강의에 녹여냈었는데 이게 과목이 시험이 조정이 되면서 6시간씩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이걸 선택 과목으로 올려서 할 수밖에 없어서 이건 수요일 날 됐으니까 이건 수요일 날 신청해서 들으시면 돼요.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요 문제를 틀리고서는 옛날에는 그냥 이거만 듣고 요거는 조금 가볍게 해도 돼라고 했는데 이제는 안 돼요. 그냥 2개 다 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들어서 반복해서 시험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요건 근현대사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할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몇 주? 8주 내지는 9주. 요번에는 9주 차니까 문화사 2주에서 9주 차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합격한 학생들이 한 건데 제가 가장 즐거운 거는 여러분 합격해서 문자 안 해도 돼요. 그냥 아이들이 행복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 힘드시잖아요.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선택이란 걸 해야 되잖아. 계속 떨어지면 선택이란 걸 해야 되잖아. 이 공부를 계속 할지 말지. 그게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할 때 열심히 해서 딱 붙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제 기본 강의 이제 출발할게요.